그 다음에는 이제 뭐 4월을 한번 봅시다. 4월은 병화의 구역이에요. 그죠? 4월은 병화의 구역이에요. 그러면 4월이다 그러면 일단 병화는 있죠. 그럼 반드시 계수로다가 뭐를 해요? 뜨거운 열기를 조절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물을 줘서, 그렇죠? 물을 누구한테 줘요? 을목한테 주는 거예요. 을목한테. 그렇죠? 이 을목이 어느 정도 번식을 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계수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번식은 을목의 가지가 번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4월이 되면은 꽃이 번식하는 거예요. 이때는 4월이 되면 묘진월령이 아니고 여기는 4,5월령. 4월이잖아요. 4는 4,5월령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병화가 이제 당령이라고 하고요. 계수가 필요한데 계수가 을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 을목은 뭐예요? 나무 가지가 아니고요. 나무 가지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꽃이란 말이에요. 꽃에다가 수생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의 번식을 돕는 계수. 이때 또 따져볼 경우의 수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 병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때 병화가 너무 많으면 염상이라고 했죠. 염상. 그렇죠? 염상이라 해서 물을 자꾸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염상이 오게 되면 물을 자꾸 주는 게 아니고 차갑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차갑게 해줘야 돼요. 차갑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금의 금생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토로다가 그렇죠? 뜨거운 열기를 가려줘야 되겠죠. 무토로 해를 가리거나 금생수로 온도를 내리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계수가 없을 경우 있을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계수가 없으면 목이 타서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와서 자라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 없죠. 나무가 죽었어. 을목이 죽었어. 그럼 용이 또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다시 수를 가지고 와서 목을 키워야 되나 금으로다가 금극목으로 해서 잘라서 팔아야 되나 정화로서 이걸 말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용을 무엇으로 써야 될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4월의 병화가 아니고 5월의 병화라면 어떨까요? 5월의 병화. 5월의 병화는 이제 인오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삼합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화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4월은 사중에 있는 금이 지독하게 많을 수가 있죠. 사유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유축으로 금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월은 이렇게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이 많을 때 어떻게 하고 5월은 이렇게 인오술 화국으로다가 이렇게 화가 많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삼합이 되었으면 이렇게 국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초중고 통변까지 되어 있는 그 패키지를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령 이제 내가 신금인데 만약에 자월에 태어났어.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월에서 이제 자에는 항상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죠. 이 말은 그냥 쉽게
자월인데 나는 동지 전에 태어났어. 동지 후에 태어났어.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내가 동지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난 임수, 자월,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임수 분야에 태어났어. 그러면 정화가 용이 되는 거예요. 신금인데 자월에 태어났는데 나는 계수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거는 병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죠? 정화로 이제 태어났다는 것은 뭐야? 신금이 있어야, 또 정화가 있으면 그 신금이 있어야 그 금을 또 다루게 되죠. 이처럼 원령마다 어떤 용이, 무슨 용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해자월의, 아까도 말했듯이 해자월의 병화, 그리고 자축원령의 병화의 경우예요. 흔히 이제 우리는 추우면 병화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병약을 넣어야 돼요. 단순하게 추우니까 병화라고 끝낼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해자원령인데 임수가 금생수로 되어 있으면 정화가 필요해요. 만약에 정화가 없으면 그때는 병화가 필요하죠. 필요할 수 있어요. 이때 병화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궁리, 생각을 하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한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화가 필요한지 병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먼저 이제 그 성결 과제가 있어요. 성결 과제가 정화가 저 금생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령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는 일간을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령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봤는데 거기에다가 똑같은 원령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일간이 어디로 참여하는지, 무엇으로 참여하는지를 참작해 가면서 원령에 맞추어 보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기본을 이제 다시 보면 자축원령은 계수의 기운이니까 병화가 필요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축원령은 계수원령이니까 병화가 필요하고, 그렇죠? 인묘원령은 어때요? 인묘원령은 간목의 기운이죠. 간목의 기운이니까 계수와 병화가 필요해요. 여기는 계수의 기운이니까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묘진원령은 을목의 기운이니까 병화가 필요하고 계수가 필요했죠. 사화원령은 병화의 기운이니까 계수가 필요했고 을목도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우리 사주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주가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다른 겸용들이 나와야 돼요. 겸해야 될 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을 이제 희기 본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병약을 왕세, 거기에 이제 그 왕세 강약, 태가 불급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병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묘진원령에 을목이 이제 묘진원령이면 이게 이제 을목이 원령인데, 그렇죠? 병화계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계수가 없다 그러면 나오기만 하고 크지 않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병리학적으로 이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일간에 따라서, 만약에 이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원령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돼요.
그런 일간을 기준으로 또 따지는 방법을 우리는 억부라고 하죠. 억부. 일간대로 억부용신을 잡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서 둘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간으로 이제 볼 것이냐, 원령으로 볼 것이냐를 따라서 이제 쓰임이 달라지고, 똑같은 원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쓰임이 전혀 달라지겠죠. 원령은 직업적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일간은 억부용신을 쓰죠. 일간은 원령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직업적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에 태어났으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 덕목을 조금 아까처럼 정해 놓고, 그 다음 상황과 천관에 따라서 무엇을 또 겸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용법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때 뭐 용신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용신을 사용하는 방법이 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라.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내 사주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런 성격일까? 나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내 인생의 방향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남에게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공부해 보세요. 가볍게 시작하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리학을 끝까지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소장용 패키지 강의로 반복 수강하며 완성해 보세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자녀의 적성, 합격운, 승진운, 부동산 매매운이 고민된다면 30년 이상 상담 노하우의 도경 선생과 상담해 보세요. 도경 명리학당 전국번호 1522-0954.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간목일간이에요. 간목일간인데 나는 6월에 태어났어. 6월인데 6월 또 경금 분야가 있고 신금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경금 분야가 있고 신금 분야가 있는데, 경금 분야에 태어났다는 것은 추분 전에 태어났다. 추분 전. 신금 분야에 태어났으면 추분 후라고 하죠. 추분 후에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추분 전인 경금 분야에 태어났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정화가 용이죠. 나는 간목일간인데 6월에 태어났어. 그런데 경금 분야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신유월령에 태어났어. 그러면 용이 정화예요. 재련을 해서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임수가 있으면 그 실력을 인정받는 거죠. 임수도 여기서 또 필요한 거예요. 여기 간목일간은 일간이 간목이죠. 수생목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간은 이때는 뭐예요? 목생화에 참여를 해야 돼. 자, 목생화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실력 만들기에 참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른바 뭐 교수가 된다든가 이런 어떤 그 학자라고 하는 건 되게 춘하절에 나오지만 이과적 박사 혹은 교수형 이렇게 이제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금이 이제 경금 분야의 간목이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간목이 이 경금 분야에 태어났으니까 이 간목이 수생목을 하는 게 아니라 갑정을 해야 돼요. 목생화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때 목생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뭐 목생화가 되느냐, 간목이 젖었는데 목생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은 지지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간목이 아니고 만약에 나는 경금일간이야. 그런데 6월에 역시 경금 분야에 태어났다라고 봅시다. 같은 6월이고 같은 6월의 경금 분야인데 일간이 간목이 아니고 경금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때는 이제 정화로다가 실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때는 뭐예요? 금생수로다가 인정받게 참여. 6월에 경금이면은 임수가 먼저 필요해서 금생수로다가 내가 세상에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경금일간이 6월이다 그러면 마케팅 전략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는 것보다 인정받는 데 먼저 강점을 둬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원령이 하는 일이 그 원령에 맞춰서 일간이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령 정화일간인데 5월에 태어났어. 5월에 태어났는데 정화가 아니고 여기도 이제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병화 분야에 태어났어 그럼 뭐요? 하지 이전에 태어났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병화 분야에 태어났으니까 용이 뭐예요? 개수가 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을목이 있는 거죠. 을목을 키워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지혜 분야가 해당이 되죠. 을목을 키워서 그 지혜를 밖으로 알리려면 그게 뭐야? 개수가 을목을 키워서 목생화로 지식을 알린다. 곧 그것이 경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는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5월에 병화원령이니까 그렇죠? 정화일간이 병화일간은 아직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이 오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정화를 방해하는지 정화가 개수를 방해하는지 그렇죠? 아니면 뭐 정화가 을목을 방해하는지 개수를 방해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정화가 을목을 방해하면 을목을 건조시켜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시들게 만들겠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경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화가 을목을 시들게 하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행위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정화가 개수를 방해한다는 것은 습기를 제거시켜서 건조하게 만들 우려가 있겠죠. 그러면 머리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굴러가, 지혜가 안 떠올라. 이것은 이제 오행으로는 상극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음양으로 보면은 따뜻하고 습한 난습한 계절에 건조한 조의 기운이 너무 일찍 들어온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큰 5월이니까 다 큰 거죠. 을목이 다 컸어요. 다 큰 것을 방해하니까 일명 호사다마라고 해서 을목을 시들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을목을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시들게 했다면 금으로 자를 것인가 금생수로 살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또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정화가 5월생이면 일간이 신앙하다고 하죠. 그러면 대개 이제 이러한 것들에 소홀하게 돼요. 그럼 이 소홀함은 또 정화가 5월이니까 근황해서 소홀한 것은 겁이 나서 소홀한 게 아니라 뭐야?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기 때문에 소홀하는 것일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인데 정화가 5월의 병화 분야에서는 화가 왕성하니까 금을 녹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화가 왕하다고 하더라도 화극금으로 금을 녹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병화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아직은 왜 목 분야잖아요. 이것은 목을 설기시켜서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정화가 왕하니까 화다목분이 될 우려가 있어요. 화다목분이 되면은 또 토로다가 그늘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건조한 기운과 수의 기운을 같이 쓰려면 금생수를 하거나 아니면 진중에 있는 수, 즉
화치성룡이라고 해서 진토를 쓰든지 뭐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막을지는 그 사주를 보면 이미 그 사주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진을 쓸 건지, 금생수를 쓸 건지, 그냥 계수를 쓸 건지는 그 사주에 정해져 있다. 이때는 이렇게 일간에 따라서 5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화가 5월에 병화다 그러면 화다 목분이 되겠죠. 육신으로 보면 정화한테 을목은 편인이에요. 그런데 오행으로 보면은 을목이죠. 을목은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오행으로 보면 경쟁력, 육신으로 보면 편인. 즉 오행으로 보는 방법과 육신으로 보는 방법이 다르죠. 목분이니까 경쟁력이 약화된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내가 아무리 96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옆에 98점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정화가 5월에 정화 분야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화 분야부터는 어디로 목으로 간 게 아니라 금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화다금소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주 같은 5월이지만 전이냐 후에 따라 가지고 보는 방법이 아주 예민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일간이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4월이다. 4월은 계수가 병화의 구역이니까 계수가 이제 희용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을 키워야 되니까 반드시 이제 계을로 을목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각 글자가 가진 의미를 정리하면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힘이죠. 이건 지혜의 힘이에요.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을목은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상대 평가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 있다 그러면 간목은 뭐예요? 절대 실력이죠. 자기 실력의 업데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시 강조하면 을목은 항상 경쟁력이 되고요. 간목은 자기 실력인 거예요. 간목이 계수가 없으면 학력과 실력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계을이 되면 뭐예요? 경쟁력은 좋죠. 그러니까 을목은 항상 경쟁력으로 보고 계수는 경쟁에 필요한 지식력이자 지혜력이다. 간목으로 가면 지식, 을목으로 가면 지혜. 수십만 원짜리 유명 점집 한번 가보셨나요? 30년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도경명리 AI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운세는 무료입니다. K사주 도경명리 AI.